안녕하세요. 세일즈명의TV 용쌤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이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분노가 있는 경우. 자, 이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해결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게 성격이 직선적이라 화를 못 참는다. 그건 내 스타일이다. 난 바보처럼 참지 않아.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뭐 그거는 각자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대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이제 남 탓해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또한 이제 무조건 할 말을 못하고 나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꾹 감정을 눌러 담고 무조건 참는 것도 사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꾹 눌러 참으면 사실 정신 건강에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심하면 이제 우울증으로 사실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속 시원히 큰 소리도 치고 싶고 화도 내고 싶지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게 사실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 사람이 화가 나는 이 보편적인 감정적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갑자기 이제 화가 나요. 막 분노가 이래요. 그럼 이제 왜 내가 화가 나지라고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이 해답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천천히 한번 찾아봅니다. 자, 화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그죠? 뭐냐면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을 안 받아들여줘요. 그런 경우에 화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두 번째는 나를 공격하거나 욕했을 때 또 화가 납니다. 아니면 이제 물리적으로 나한테 이제 밀치거나 이제 건드리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요. 또 이제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나한테 하는 경우 역시 나를 무시한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난다.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을 하시죠? 자, 두 번째는 왜 화가 나냐면 내 생각이나 의도하고 다르게, 전혀 다르게 나를 곡해하는 경우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경우에 화가 나는 경우죠. 자, 한번 보세요.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과를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이 폄하하거나 시기하는 경우 이제 화가 나는 경우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결국 이게 뭐냐면 나를 무시한다는 거에 이제 귀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화를 내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그죠? 고민되시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화를 표출하는 행동들, 이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득과 실을 따져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화를 내는 거에 큰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화를 내본 경험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장점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라는 감정을 이제 표출을 해내기 때문에 시원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달아오는 감정이 쉽고 잠잠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정 정도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최고의 단점은 여러분 뭘까요? 이 반대예요, 반대. 나는 감정 해소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감정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점을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빈번하게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감정 해소가 될지는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뭐죠? 나한테 마음의 문을 닫고 실질적으로 따르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 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게요. 특히 이제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주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일에 내가 상사고 후배들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화를 내고요.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아침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대해요. 아니면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뭐죠, 여러분들? 본인은 화를 내서 감정이 해소됐지만 상대방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서 그 당사자를 욕하고 실질적으로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업무 관리나 업무 진행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뛰어난 리더라면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만일에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뭐 직장이나 조직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 유념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 역시 이제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우리 배우자한테, 그죠? 우리 남편한테, 아내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있죠.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가는 자녀 같은 경우에 분노와 상처가 쌓여가고 부부관계 역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또 화를 무조건 참아야 하나?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참으면 분명히 언젠가 어디서 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를 참는다는 건 사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사실. 그래서 참으면 최악의 경우는 진짜 정신적인 문제로 비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많이 들었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어요. 또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 무조건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감정 해소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화를 내야 하는 경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화를 내야 하는 경우 첫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을 때예요. 자, 내가 상대방과 비즈니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에서 연결고리가 앞으로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화를 내셔도 됩니다.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속 시원하게 소리도 치고 화도 내는 거죠. 그런데 단 화를 내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내가 추해지는 거예요. 화를 내가 낸 거에 자체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경우 화내는 것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경우인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잘 판단해서 이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제 얼굴 볼 일 없으면 화를 내도 괜찮지만 나머지 경우 있죠. 화를 내는 거, 감정을 드러내는 걸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이 상한 감정이 좀처럼 치유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꾹 눌러 참는 경우도 있지만 화를 내지 않고 제가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위주의 대화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감정 해소가 된다. 그래서 내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부하 직원이 여러분들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부하 직원이 잘못하거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을 때 다짜고짜 막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보다는 본인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 상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결국은 상사와 부하직간 이 비즈니스 관계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그 화를 당했던 사람들, 이 부하 직원은 감정이 상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비즈니스적으로 큰 실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럴 때는 화를 내지 않고 단호하게 아니면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자, 철수 씨. 아니, 내가 수없이 여러 번 이 부분을 챙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개선이 없으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많이 난 상태야 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이처럼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일어난 사실만 얘기하셔야 돼요.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사실만 이야기하시고 나의 감정 상태를 내가 화가 났다, 불편하다, 열받아 있다라고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감정도 해소가 되고요. 상대방도 감정 상한 일이 덜하게 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자, 이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명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조직에 직장에서 이 조직을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경우는요. 절대 화를 내거나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따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의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반대로 화를 참아야 하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여러분들? 자, 참기는 참아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를 보호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런 화남과 분노는 나의 정신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 화남과 이 분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가 이제 화가 났어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곱씹고 꼬시고 너무 화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잠도 설치고 그죠? 자, 그러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두 다리 뻗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이런 좋지 않은 감정, 불편한 감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감정에 화가 나는 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잠도 못 자고. 이 시간이 너무나 허비하는구나. 야, 그럼 나만 손해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화남과 분노의 감정을 내 것이 아니다. 야, 보내주자. 내 것이 아니니 외부에서 들어왔으니 보내주자라고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잘 가라. 난 내가 소중해. 그래, 내가 평온을 찾아야 돼 라고 보내주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정리하자면 화남과 분노는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화를 내야 되는 경우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화를 내더라도 사실과 함께 팩트 중심으로 대화를 하면서 직접적인 감정 표출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화난 나의 감정 상태를 알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나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 화남과 분노의 감정을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